네, 뉴스 브리핑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는 이제 김혜경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이제 유인태 이제 국회 사무총장도 하고 청와대 정무수석도 했던 이제 유인태가 이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지사 부인이 직접 장보러 갔는 걸 봤느냐? 그럼 아마 기사가 나올 것이라며 김 씨에게 억울한 대목이 있다.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 이제 궁지에 몰린 거수기 쪽에 헛소리가 이제 장렬하고 있구나. 이제 완전히 합리성을 상실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하고는 인면식은 없습니다만은 유인태도 이제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민청 학령 등의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정계에 입문을 해가지고서 이제 나이 먹도록 지금 이제 그 정계 언저리를 맴돌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래도 조국 사태까지만 하더라도 조국의 어떤 문제를 이제 지적을 하고 그래서 비교적 양심적이다, 합리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인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김혜경 사태를 두고서 본색을 드러냈다. 유인태라고 다른 사람하고 다를 게 전혀 없는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인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럼 도대체 그러니까 잘못된 거는 이거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그러면 정말 대한민국에서 과거에 그렇게 유력한 사람들의 배우자면 다 이렇게 자기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아랫사람들이 다 몸종이나 머슴으로 이렇게 모셔야 되는 그런 것이 관행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사례로 대표적으로 사실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이 계십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5.16 혁명을 하신 후에 이제 군사 최고위원회 이제 의장을 하시면서 이제 지방에 순시를 하시는데 이제 어디 지방에 가셔서 이제 여관의 숙소에 이제 머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는 이제 부관이 옆에 이제 방문 옆에서 이제 뭘 하고 있나 이렇게 문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방 안에서 좀 이상한 소리가 나서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당시 이제 박정희 의장이 욕실에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자신의 속옷과 양말을 직접 빨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서 아니 의장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평소에 내가 하던 일인데 그냥 내가 하도록 내버려 둬라. 그래서 좀 깜짝 놀랐다는 얘기가 좀 전해지고 있고 또한 이제 돌아가실 때도 이제 청와대 돌아가신 다음에 청와대 내실에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것저것 확인을 해보니까 변기통에 벽돌이 한 장 놓여 있더라는 겁니다. 그 벽돌이 왜 놓였는지 아마 어르신들은 잘 아실 겁니다. 세면 때 이제 그 변기물을 조금 아끼기 위해서 이제 변기물에 이제 수위가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정도 되어야 이제 물이 더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물을 아끼려고 변기통에다가 이렇게 벽돌 하나 놓여져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11.6에 이제 그 총탄을 맞으시고 이제 국군 수도병원으로 이제 긴급히 이제 후송이 됐는데 그 당직이가 막 청와대 중앙정보부, 청와대 비서실장하고 이제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막 어떻게 이 사람 빨리 어떻게 좀 살펴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일단 그 침대에 누워 있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중앙정보부 요원들인지 그 이제 머리 쪽에 총탄을 맞으셨으니까 이제 얼굴에 이제 수건을 덮고 이렇게 이제 그 침상 위에 이제 시신이 놓여져 있는데 긴급히 이제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미 사망한 상태고 그러면서 다른 부분들을 보았더니 그 혁대를 보니까 버클이 그냥 녹이 쓸어가지고서 벗겨져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왼쪽에 이제 왼쪽 손목에 찬 시계를 봤더니 오래된 쉐이코 시계고 양복이나 이런 것도 보니까 이게 비싼 게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직이가 도저히 이 침상에 누워 있는 사람이 대통령인 줄 몰랐다. 나중에 알게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경우도 있고 또 청와대 이제 마지막 계실 때까지도 이제 직접 개인적인 비용들은 직접 이제 통장에 이제 그 돈을 이제 넣고 빼고 하는 걸 관리를 직접 하시면서 어느 날은 이제 오래된 바지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이제 말년이 되시니까 조금 이제 배가 나와서 예전에 입었던 바지가 이제 조금 이제 작아지니까 이제 그 비서관을 불러가지고서 오래된 바지를 탁 놓으면서 정확하게 손가락으로 요만큼 늘려갖고 와라 이렇게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시에 60, 70년대에 대통령을 한 사람도 어지간한 일은 자신이 개인적인 일들은 직접 챙겨가면서 구체적으로 물론 본인이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진짜 지시까지 내려가면서 스스로의 어떤 그런 것들을 관리를 했는데 아니 경기도지사 부인은 얼마나 대단한 자리여서 자기 집 현관 앞에 약이 놓여져 있었는지 무슨 소고기가 놓여져 있었는지 그걸 전혀 알지 못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까지 옹호해 나가는 참 유인태를 보면서 하여튼 대한민국 기득권 이른바 좀 생색깨나 하는 사람들의 어떤 수준을 짐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그 청와대 특수활동비 및 김정숙의 의전 비용을 비공개했던 그 청와대의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납세자 보호위원회인가 하는 데서 이제 그 청와대에서 쓰이는 특수활동비와 특히 김정숙이 이제 처 입고 다니는 옷, 화장, 뭐 기타 등등의 비용이 도대체 얼마가 되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공개하라는 이제 청구를 내었는데 뭐 청와대는 이제 이를 거부하였고 이제 이것이 이제 소송 이제 법원으로까지 이제 옮겨져서 이제 심리 중에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의 내역을 공개해야 된다라는 이제 판결을 내린 겁니다. 뭐 어찌 보면 참 너무나 당연한 일이 정말 이게 꼭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만 이렇게 해결돼야 되는데 참 개인적으로는 이런 게 정말 자괴감이 드는 일인들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이 또 국회의 의결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되고 그렇다면 그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이게 뭐 감사원이든 뭐 국회든 이에 대해서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되고 확인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미흡하다고 생각될 경우엔 국민이 당연히 이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도대체 무슨 명목으로 이를 거부했다는 것입니까? 정말 이런 점만 보아도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얼마나 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모자란 것인가를 잘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뭐 김혜경에 대한 문제도 계속 뭐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 좀 그래도 최근 젊은 사람들 이른바 MZ 세대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말이 많은데 최소한 이런 부분은 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요즘 7급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거나 공무원이 되는 사람들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요즘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가 예전 고시와 못지않아서 사실 부모의 지원이 없이 공무원을 하겠다, 공무원 수험 생활을 견디겠다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상당한 많은 비용이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또 뭐 대한민국의 또 경제적인 어떤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뭐 많은 또 국민들이 옛날과 같지 않게 다 그래도 먹고 살만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지킬 만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뭐 그건 잘 제가 모르겠고 다만 이 김혜경에 관련돼서 제보한 이 공무원도 나름 자존심을 가지고 그래도 최소한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으로 이제 임용이 돼서 일을 하는데 결국 하는 일이라고는 시장 보는 잡심부름 그것도 법인카드 유용의 공범으로 그러니까 지시에 따라서 개인이 가서 개인 카드로 이제 물품을 구입을 하고 배달을 하고 또 그 다음날 지시가 내려오면 이제 법인카드 사용 시점과 금액에 맞도록 또 법인카드를 긋고 막 이런 어떤 이런 업무가 과연 본인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게 정말 이게 경기도지사 부인을 보조하는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정말 스스로 정말 큰 자괴감, 분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자기가 개인 카드를 긁고 이거를 또 취소하고 또 이제 같은 그 금액으로 이제 법인카드를 긁어야 되다 보니 당연히 자기가 쓴 개인 카드의 내역을 정확하게 또 증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영수증을 다 보관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김혜경이가 뭔 얘기를 할 때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금방 본인은 알 수가 있고 입증자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김혜경이가 뭐라고 떠들든지 간에 지금 이 공무원은 아주 작심을 하고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한 부당함과 불법성을 좀 폭로할 것이라 예상이 좀 들고요. 뭐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 해당 공무원은 전 솔직히 단순한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구하게 살지 말자. 좀 이런 생각은 좀 김호수 검찰총장이나 좀 이런 고위 공무원들이 좀 귀담아 좀 이렇게 마음속에 새겨야 될 내용이 생각이 좀 듭니다. 좀 구구하게 살지는 말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뭐 혁명 21의 입장도 뭐 단순합니다. 뭐 도지사 부인이라서가 아니라 뭐 도지사라서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가의 예산을 쓰지 말자가 아니라 제대로 쓰자. 도대체 김혜경이 심부름해주는 예산과 조직 그 과연 필요한 것이냐? 또 김정숙이가 입고 바르는 의상과 화장품 값을 도대체 세금으로 써야 될 이유가 있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기묘한 뭐 정상회담을 할 때 부부 동반하는 회담이 몇 개나 된다고. 거기에 필요한 거에 대해서 그것도 개인 돈으로 하면 그만인 것이지 그걸 국가의 돈으로까지 꼭 해야 되는 거냐. 이러한 부분이 개혁되지 않고 이러한 뭐 잔도푼이라고 해서 무시해서 이런 것들의 유용을 우리가 방관한다면 어떻게 더 큰 개혁들을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혁명 21이 추구해야 될 것은 이런 국가적 낭비, 부패 구조에 대해서 타협 없이 끝없이 문제를 지적하고 여기에 개선을 위해서 또 노력하고 그러한 정신으로 혁명 22이 결성되었고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 그것이 대선이든 뭐 지방선거든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시점과 상황에 상관없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체크하고 확인해 나가는 것. 그것이 정말 혁명 21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혁명 21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눈을 부라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